안녕하세요.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. 여러분들이 암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는 항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항상 체크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? 총 백혈구 수치, 그 다음에 호중구 수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, 그 다음에 우리 항암하시는 분들이 늘 걱정하는 거, 이 호중구 수치 낮아서 항암 못하게 되실까 봐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올릴 수 있어요? 어떻게 하면 이 면역력을 올릴 수 있나요? 이거 고민 많이들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후반부에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총 백혈구 수치나 이 호중구 이게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당연히 답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여러분 피 검사 했을 때 총 백혈구 수치라는 게 나오고요. 보통 뭐 4,000개다, 5,000개다 이렇게 총 백혈구 수치가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총 백혈구 수치를 세분화해서 뭐 호중구, 림프구, 호산구, 호염구 뭐 이렇게 분화돼 가지고 또 옆에 수치가 또는 퍼센트가 나와요. 여러분들이 근데 늘 많이 신경 쓰는 게 총 백혈구 수치랑 호중구 이거 수치 이거를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. 자, 총 백혈구 수치는 쉽게 말하면요. 우리나라의 총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총 군인의 숫자가 총 백혈구의 수치다. 그러면 호중구, 림프구, 호산구 이게 의미하는 거는 자, 우리 군인들 다 똑같지 않죠. 육군, 공군, 해군 다 따로따로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. 백혈구도 마찬가지예요. 하는 일이 다 달라서 나뉘어져 있어요. 이 호중구는 세균, 박테리아가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싸우는 백혈구고, 림프구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싸우는 군인. 그 다음에 호산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몸에 알러지 반응이 났을 때 반응하는 백혈구라 생각하시면 되고, 호염구는 우리 몸에 또 염증 반응이 났을 때 한편으로 작용하는 그런 백혈구입니다. 이런 식으로 육군, 공군, 해군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우리의 총 백혈구도 하는 일에 따라 나뉘어져 있고, 그중에서 호중구가 의미하는 바는 박테리아, 세균이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싸울 수 있는 상비군과 같은 게 바로 호중구의 숫자다. 언제든 균이 들어왔을 때, 박테리아가 들어왔을 때 바로 싸울 수 있는 백혈구가 바로 호중구이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중구를 그렇게 많이 체크를 해야만 하는 거고, 대학병원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항암을 하시는데 이 호중구 수치가 낮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냐면, 우리 주변에는요, 균은 항상 상재해 있어요. 공기 중에도 있고, 뭐 여기 지금 테이블 위에도 있고 항상 있는데, 이런 균이 감염이 됐을 때 알아서 적당히 그냥 해치워 주는 게 이게 호중구인데, 이 호중구가 수치가 너무 낮으면 싸울 수 있는 여력이 너무 없겠죠. 그래서 균 감염이 됐을 때, 특히 박테리아, 세균 감염이 됐을 때 호중구가 낮은 분들은 그것과 대항할 수 있는 상비군이 너무 낮아서 그냥 속수무책 당하기만 합니다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,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전쟁이 어느 지역에서 났을 때 어때요? 일단은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이 해결을 하지만,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중앙에서 군인을 파견을 하죠. 저쪽에 가서 싸워하고 파견을 하잖아요.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검사 당장 했을 때 나오는 그 백혈구 수치는 균이 당장 침입했을 때 싸울 수 있는 상비군 같은 거고요. 우리 몸에서는 진짜로 균이 들어와서 싸움이 일어나면은 다시 백혈구를 더 파견하게 돼 있어요. 더 많은 백혈구 지원군을 보내줘야 되잖아요. 그런데 골수작용이 낮은 분들, 이런 분들은 지원해줄 백혈구도 잘 만들어낼 수 없는 분들이에요. 그래서 균 감염이 되면 위험하죠. 그래서 여러분, 자, 호중구가 낮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? 아, 박테리아, 세균이 감염이 됐을 때 내가 싸울 수 있는 상비군이 너무도 적다. 그 다음에 그 싸움이 났을 때 지원군도 보내줄 힘이 내 안에는 여력이 너무 없는 게, 항암을 하시거나 또는 항암 후에 백혈구 수치가 낮은 분들, 호중구가 특히 낮은 분들이 처한 현실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면요, 여러분들이 실제로 원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이 백혈구 수치 올려요? 어떻게 하면 호중구 수치 올리죠? 이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, 항암을 하실 때 이 수치가 낮아졌을 때는 사실은 어떤 음식을 딱히 먹는다고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아요. 물론 식사를 제대로 잘 하시는 분들, 그나마 고기라도 좀 더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이 수치가 조금이라도 더 좋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쑥쑥 굉장히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. 왜냐하면 항암 자체가 골수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백혈구 수치가 낮을 때, 호중구 수치가 낮을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,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생활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.
어떻게 하면 올릴까, 어떤 음식을 먹을까,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다.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. 손 씻기랑 마스크 끼기. 이게 지금 사실 호중구 수치가 낮은 분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일이에요. 자, 뭐만 하고 나면, 뭐만 만지고만 나면은 손 씻고, 손세정제 쓰는 거. 그 다음에 마스크 외부에서는 되도록이면 벗지 마시고요. 자, 식사를 하시면서 침을 통해서 또 많이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호중 수치가 낮을 때는 웬만하면 외식을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. 집에서 식사하시고 가족끼리 식사할 때도 호중 수치가 좀 낮은 분은요, 반찬이랑 국이랑은 다 따로 해서 침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가족분들도요, 조심해 주셔야 될 게, 집안에 항암을 하시면서 이 호중 수치가 낮은 분이 있을 때는 우리 가족분들도 손 자주 씻어 주셔야 되고, 식사하거나 할 때 말을 하면서도 침 정말 많이 튀기거든요.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웬만하면은 침이 안 튀길 수 있도록 조금 거리를 두고서는 가족끼리조차도 그러는 게 우리 항암하면서 호중구 수치가 낮은 환자들을 보호해 주는 일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이제 호중구 올리려고 음식을 많이 찾으시는데, 항암 때문에 내려가 있을 때, 지금 항암을 하는 중에는 좀 어렵다. 이거를 올릴 수 있는 뭔가 특화된 음식을 딱 찾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게 뭐라고요? 균이 감염되지 않도록, 세균, 박테리아가 감염되지 않도록 손 씻기랑 마스크 쓰는 거,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. 여러분들한테. 우리 안전하게 암치료 정말 잘 해냅시다. 화이팅!